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8시 26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딱딱도사가 웬일로 밤늦은 시간에 영상을 오랜만에 촬영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HAB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늦은 시간에도 촬영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이틀 연속 어제는 이제 3.98% 거의 4% 가까이 빠졌고, 자, 오늘은 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틀 동안 거의 7% 넘게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락의 원인이 뭐냐? 이거를 좀 살펴볼 거고, 어느 정도는 우리 가족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죠? 일단은 신한에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에서. 그래서 이틀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 신한, 모건스탠리, JP 모건까지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계 자본까지도 매도세로 살짝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2월 달의 흐름을 쭉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죠? 2월 달만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 3일 한 2, 3일 정도 매도를 한 거 말고 이 3일도 아니죠? 2일이죠. 2일 동안 매도한 거 말고 2월 달 한 달을 보는 거예요, 일단. 자, 한 달 봤을 때 어땠습니까? JP 모건과 신한투자증권 모건 스탠리가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얘네 셋이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신한이 어제 같은 경우 매도를 먼저 때렸지만 결국에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도 매도세로 같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2월 달 한 달 동안 얘네 세 개가 JP 모건, 신한, 모건 스탠리에서 이 HAB의 물량을 좀 담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2월 달 이 구간에서 위에 올려 보시면은 어디에요? 요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담아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JP 모건의 물량이 굉장히 티가 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신한, JP 모건, 모건 스탠리가 물량을 엄청나게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를 빼고 있는 거는 지들이 담았던 물량을 그대로 살짝 팔고 있어요. 그죠? 그럼 왜 파냐? 이 의도가 뭐냐? 그죠? 아직까지 FDA에서 CMC 결과값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CMC의 결과값이 통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VAI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만 봤을 때 VAI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실제 FDA의 심사 과정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내용들, 어떤 변수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심사의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CMC만 놓고 봤을 때는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FDA에서 결과값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 가족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있어요. 왜 결과가 안 나올까? 문제가 있나? 왜 안 나올까? 그죠? 자,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더 빨리 나옵니다. 그죠? 예정대로 나와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게? 심사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다. CMC만 심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다 보여드렸죠.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죠? 과정이 남아있어요. 1번 CMC 실사 결과 발표하고 EIR 발행하고, 그죠? 2번, 3번, 4번, 5번, 6번 진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CMC 실사 결과 발표를 지금 어느 정도는 살짝 밀어놓고 내부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오히려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CMC가 통과로 간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딱딱 주식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HLB 영상을 지속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딱딱 주식을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HLB 주주분들과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직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오전에도 영상 올려드리고 오후에도 영상 올려드리고 또 저녁에도 촬영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최대한 실시간의 정보들, 새로운 내용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 대응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자, HAB 관련해서 지금 CG 인바이츠라는 종목이 오늘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자, 물론 중간에 빠지긴 했는데 이 수급 자체가 이 빠졌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왜 나쁜 게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이런 윗골이 달려있는 양봉 캔들이 아랫자리에서 바닥자리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누군가가 물량을 담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물량을 담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먼저 이 CG 인바이츠가 어떤 기업이냐면 국내 항서제약의 국내 캄렐리주맙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캄렐리주맙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놈이 지금 뭐예요? 수상하다. 그죠? 이 세력들이 밑작업을 하고 있어요. 딱 봐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바닥에서. 근데 이거를 우리 HAB 주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CG 인바치라는 기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이 어때요? 개인들은 이 주식을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뭔가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인다. 제 눈은 못 속이거든요. 그죠? 이 거래량들이 일반적인 거래량들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비인기 종목에서 시가총액도 적은데 갑자기 바닥자리에서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이거는 뭔가 있는 겁니다. 거래 회전율도 굉장히 많고, 그죠? 자, 그래서 CG 인바이츠가 오늘 주가가 살짝 올라갔다 빠지긴 했지만 이 수급이 들어오는 흔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항서제약에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죠? 결국에는 이 캄렐리주맙의 판권을 얘가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국내 판권을. 결국에는 미국에서 FDA 승인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국내 식약처에도 승인을 받는 작업을 받을 거예요. 그랬을 때 CG 인바이츠가 올라가겠죠. 그죠?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그거를 미리미리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딱딱도사가 이런 분석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 텔레그램 방에도 우리 가족분들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이 텔레방에서 HAB 브리핑도 도와드리지만 제가 추천주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추천주. 근데 제가 텔레방에서 추천주를 드리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딱딱도사 시즌 1 방에서는 추천주가 나갔어요. 추천주가 나갔습니다. 텔레방에서.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문자로 일괄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그래서 문자로 추천주가 매달 나가고 있고 2월달 후속주, 2월달 추천주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물론 HAB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 추천주를 제가 문자로 매수 타점을 드리고 나서 딱 1개월 뒤, 한 달 뒤부터 여기 써져 있죠. 추천 한 달 이후 브리핑을 도와드려요. 어떤 브리핑? 홀딩 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홀딩 하면서 주가를 더 수익률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텔레방에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2월달 추천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원전, 2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전력망 추천주 LS 일렉트릭 2월 21일, 그죠? 로봇 2월 21일 레인보 로보틱스. 자, 도와드리고 있죠. 자, 이 종목들 제가 언제 추천드렸어요? 지금은 홀딩이냐 매도냐 이거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매일같이 추천했던 시기는 지금 이 방이 딱딱도사 시즌2 가족방이거든요. 근데 시즌1 가족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다 내보냈어요. 내보냈다기보다는 시즌2로 다 옮겼죠. 그래서 지금 입장하신 인원이 없는데, 제가
처음 추천했을 때 이 조선주 9월 24일이죠. 2024년 9월 24일 조선주 전력망 관련주를 드렸죠. 그죠? 자, 조선주 제가 9월 24일 날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이 났죠. 그죠? 급등 랠리 나왔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제가 21선 이탈 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9월 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이때 추천드려서 급등 나와줬다. 100% 정도 급등 나와줬다. 한국조선해양 9월 달 추천드려가지고 급등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와줬다. 삼성중공업 9월 달 추천해가지고 급등 나와줬다. 하나오션 9월 달 추천해가지고 급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하나오션은 난리가 났죠. 딱딱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은 답장들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하나오션 대박 났습니다.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 150%가량 올라갔어요. 하나오션이.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전력망 관련주를 9월 24일 날 또 드렸죠. 그죠? LS 일렉트릭 대박 났죠. 9월 달 이때 완전히 단기 저점에서 딱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급등 나와줬다. 100%가량 급등 나와줬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려드리고 9월 달에 그 이후에 50%가량 급등이 나와줬다. 자,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딱딱도사가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천주로. 뭐 HLB도 여기 있긴 하죠. 그죠? HLB는 지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끌고 가고 있고 자, 그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급등 나온 거 아시고 계시죠? 자, 이 종목도 11월 4일 날 보이시죠? 11월 4일 정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했습니다. 나머지 한정기술 우진에텍도 올라갔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해드렸고 SMR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딱딱도사 수혜주 체크 밑에 보시면은 따봉이랑 하트가 이렇게 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됐냐 보시면은 급등 나와줬다. 대박이 났죠. 11월 4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추천해가지고 눌림목자리 정확하게 나와줬고 매수 타이밍 나왔고 상승 나와줬다. 거의 이 종목도 100%가량 저점부터 급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히 드렸어요. 작년에 시즌1 가족방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쭉 드리고 12월달 쉬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시즌2 가족방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안 드리고 여기서는 한 달 뒤부터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브리핑해 드렸고 문자로 드렸죠. 올해부터는 제가 문자로 드리고 있다 했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박이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딱딱도사 신들린 거 아니냐? 왜 계속 말하는 것마다 다 급등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2일 정확하죠? 이때. 그죠? 추천했어요. 이때는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했어도 상관없어요. 100%가량 급등 나와줬다.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딱딱도사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전부 다 일제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먼저 문자로 2월달 후속주를 드릴 거고요. 매수 타점에 대한 관점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텔레 가족방에서 추천 한 달 이후부터 홀딩이냐 매도냐 이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문자로만 공개가 되고 텔레방에는 한 달 뒤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냐? 2월달 후속주 바로 이 종목입니다. 땡땡땡땡땡 5글자. 원래는 제가 땡땡땡이라는 3글자를 이 종목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 종목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종목을 더 발견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종목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자, 이 종목 심상치 않아요. 300% 상승 예상이고 디지털 클라우드 플랫폼 국내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보적 1위예요. 그걸 통해서 글로벌 사업까지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일본, 미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AI 여기 원천 기술력을 써 있는데 사실 원천이라기보다는 빅데이터와 AI를 융합한 기술력을 얘네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 박스권의 흐름을 약 3개월, 4개월 동안 쭉 가져갔거든요. 그 이후에 이 자리 딱 뚫어주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 눌림목 자리가 딱 나온 거예요.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타이밍. 그 타이밍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같이 요 종목 땡땡땡 종목까지 같이 알려드릴 건데 자, 딱딱도사의 2월달 추천주 후속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후속주 300% 3배 상승 가능성이 있는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후속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2월달 후속주 종목 두 종목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후속주 세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두 종목.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받고 나서 한 달 뒤부터 이제 매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원전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제가 추천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 아직까지도 대응하고 있어요. 아직 매도 안 했죠.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죠? 레인보우 롭틱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죠. 오늘도 대응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HLB 보실 건데 어디 갔냐? HLB 자 오늘 주가가 빠졌습니다. 3%. 근데 제가 영상 앞부분에 잠시 설명드렸지만 CG 인바이츠라는 기업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이 기업이 제가 뭐라 했죠?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했죠. 근데 이 기업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수세를 좀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달라붙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월달 한 달 동안의 어떤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JP 모건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죠. CG 인바이츠에. 그죠? 지금 JP 모건이 HLB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HLB. 그러니까 HLB를 사면서 캄렐리 주맙의 국내 판권 가지고 있는 CG 인바이츠를 같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이 사고 있다. 이거 뭔가 있죠. 뭔가 있는 거죠. 왜? HLB가 이거 승인받았을 때 리보세라님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캄렐리 주맙도 같이 승인받는데, 국내에다가 이거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 중국에다가 항서제약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국내에서 한국 시장에서 투자할 때는 얘네 둘을 같이 묶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 기관이나 이런 투자 그룹, 그죠? 투자처, 외국계 투자 자본, 이런 자본들은 들어갈 때 이 주력 종목을 들어가면서 그 밑에 밸류 체인을 같이 삽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 CG 인바이츠가 HLB의 밸류 체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항서제약의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과 비슷한 거죠. 그죠?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CDMO 역할을 한다.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밸류 체인이 아닐지라도 관련주를 좀 묶어서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죠? 제가 16년 동안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얘네들 묶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뭐예요? CG 인바이츠에 동일하게 JP 모건이 들어왔고 모건 스탠리도 약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이런 물량들을 계속 담고 있다라는 게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어쨌든 간에 항서제약의 이 캄렐리주맙 CMC가 잘 끝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통과로 간주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스텝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ND 신약 허가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물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이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 CMC라는 거는 지금 VAI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VAI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표면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 확률을 80% 정도를, 요 정도 이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100%가 아니냐? 나머지 20%는 뭐냐? 이 FDA가 이 승인을 하는 어떤 그 검토 과정이 변수가 많습니다. 그죠? 검토에 대한 기준들이 많아요. 우리는 단순히 CMC, 뭐 BIMO 요 정도만 생각하죠. BIMO 통과됐고 CMC만 통과되면 이건 승인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검토 과정들이 또 복잡한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FDA에서 작년 7월 달에 항서제약과 HAB가 미팅을 했어요. 그 미팅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가족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CMC와 BIMO, 그러니까 CRL에서 나왔었던 얘기 외에 따로 뭐요? 개선할 사항이 없다. 보완할 사항이 더 이상 없다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BIMO는 어차피 NAI 등급을 받았었고 no 액션, 그죠? 액션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고 BIMO는 CMC 같은 경우만 액션이 필요했었죠. 근데 이 CMC의 보완 서류를 7월 달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FDA로. 그죠?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완 서류 제출하고 나서 FDA에서 더 이상 이 CMC에 보완된 내용 외에는 보완할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너네가 해야 될 내용들이 없어. 빨리 BLA 재신청해. NDA 서류 재신청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작년 7월 달에.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FDA에서 결국에 여러 가지 변수 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점검할 사항들이 있지만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막과 HAB의 리보세라닙은 CMC만 통과되면은 뭐예요?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없다. 더 이상 보완할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일간에서는 지금 CMC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을 통해서 최종 보완 요청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불안감들. 그죠? 임상 데이터와 비임상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또는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과 제조 품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신규 병용 요법의 경우 종합적인 위험 이익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위험 이익 분석은 뭐예요? 리스크 베네핏 아날리시스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험도 결국에는 위험이라는 거는 부작용입니다. 그죠? 이 약을 투약함으로써 이 환자가 겪을 수 있는 부작용 그거 부작용 대비해서 이익이라 함은 치료 효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치료 효과는 뭘 뜻해요? 생존입니다. 암 환자한테 치료 효과라는 거는 생존이에요. 생존.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암 크기가 줄어들고 완전 관해라든지 부분 관해가 일어나야 되고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통제 효과가 일어나야 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에 치료 효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 기간이에요. MOS 값. OS 값입니다. 평균 생존율. 그렇죠? 평균 생존율이 23.8개월. 가장 높은 기간이에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간암 1차 치료제 중에 가장 넘버원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맙이 가장 좋은 임상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팩트 정보예요. 자, 위험 부작용 뭐예요? 결국에는 부작용이라는 거는 사망 위험성을 줄일 수 있냐? 이거를 뜻합니다. 부작용에는 다양한 어떤 범위의 테스트가 있지만 이거의 가장 큰 바운더리 하나는 뭐예요? 가장 큰 바운더리 HR 값입니다. 사망 위험성을 줄일 수 있냐? 그죠? 이 값이에요. 사망 위험성을 HAB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 병용 투약이 얼마나 줄였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39%의 사망 위험률을 감소시킨 데이터 값을 제출했다 했죠. 자, 임상 첫 번째 진행했을 때 임상 2상 단계에서 36%를 줄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39%까지 사망 위험성을 줄였다. 그러니까 간독성 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사 대비해서는 경쟁사가 보통 20에서 한 29% 정도 수준으로 줄이거든요. 얼마 전에 옵디보 여보이 있죠. 우리 가족분들이 항상 걱정했었던 옵디보 여보이. 얘네가 4월 달에 승인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점유율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옵디보 여보이가 훌륭한 약품이지만 리보캄렐한테는 안 된다. 옵디보 여보이가 마이너스 21% 줄였어요. 사망 위험성을. 특히나 옵디보 같은 경우는 PD 에런 이 제재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죠. 그렇죠?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FDA가 이 PD 에런 치료제에 대해서 물론 이 옵디보 여보이의 간암 1차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위암이라든지 식도암, PD 에런 제재에 대해서 FDA에서 사용 중단 처리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옵디보 입장에서 악재죠. 그 정도로 옵디보 여보이가 HAB랑 비교했을 때는 부작용 수치가 그렇게 썩 좋진 않다. HAB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안정성과 유효성, 그죠? 다 치료 효과, 다 부작용, 사망 위험성 얼마나 줄였냐 이 내용이에요.
통과될 수밖에 없다. 왜? 전 세계 글로벌에서 가장 좋은 임상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이걸 누가 부정합니까? 그죠? 누가 부정을 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어요? FDA의 구조 조정을 하겠다. 실제로 FDA 국장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국장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국장이 바뀌었는데 이 국장이 어떤 국장이에요?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지금 외국인들의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FDA 국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그죠? 이 FDA 승인을 추진하기 원해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은 임상 데이터 값이 가장 우수한 약품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결국에 임상 데이터 값이 다 증명한다. 왜? 여기에 안정성, 유효성, 치료 효과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좋은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인드예요. 나머지 약간 구닥다리식의 어떤 절차들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관례적이고 너무 너네 절차가 많어. 이게 트럼프의 목적이었고 트럼프는 이 절차를 어느 정도 생략하고 빠르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뭐예요? 이 약품을 승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FDA가 제 역할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국장을 세웠고 HAB 입장에서는 유리한 어떤 위치에 서 있다. 왜? 과학적 근거가 좋으니까. 임상 데이터 값이 좋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거기다가 이 CMC가 문제될 거라고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자주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결국에 항서제약의 이 부사장이 지금 누굽니까? 그죠? 부사장이 누구예요? 슈지행슈 박사잖아요. 그죠? 슈지엔슈 박사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슈지엔슈 박사가? FDA 심사관 출신이에요. 수석 심사관. FDA CMC 수석 심사관 출신이라고요. 자, 이 사람이 FDA CMC 제조 품질 관리의 가장 권위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항소제약이 지금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언제 스카우트 당했어요? 지난번 작년 CRL 5월 17일 날 CRL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스카우트 됐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부사장으로 있는데 CMC를 두 번이나 실패할까요? 두 번이나? 실패하고 나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데려왔는데 또 실패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CMC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저는 그래서 이 경미한 세 가지 이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항소제약이 몰랐을까요? 얘네는 진짜 이 주주들을 힘들게 하는 기업이에요. 얘네가 몰랐을까요? 이 세 가지 이슈를? 그렇게 시간이 많았는데 그 경미한 이슈를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항소제약이 왜? 이미 작년 7월달에 생각해보세요.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토리를. 작년 7월에 보완서를 냈습니다. FDA가 뭐라고 했어요? FDA 왈. 그죠? 너네 보완서류 완벽해. 더 이상 이대로만 하면은 보완할 내용이 없어. 그러면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항소제약이 바보예요? 세 가지 이슈가 또 나왔네. 경미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얘네가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이걸 몰랐을까 과연? 저는 알고 있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고의적으로 세 가지 경미한 이슈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부러. 왜? 기간이 있잖아요. 승인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CMC가 그냥 통과라는 결과를 빨리 받아버리면 이 주가에 대한 컨트롤을 세력이 하기 힘들거든요. 기업이 하기 힘들거든요. CMC 통과되면 사실 끝이니까 승인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때부터 주가 막 올라가고 개인 투자들 막 특달같이 달라붙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미를 털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뭘로 번 거예요? 경미한 세 가지 이슈로 번 거예요. 그러면 CMC 결과값도 늦어질 거고 결과 나오는데 CMC 결과값과 이 승인의 텀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세력이 원하는 게 뭐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력이 원하는 게 이거다. CMC 결과값과 승인의 텀이 짧아지는 거. 세력이 원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분석하면서 이거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과거 히스토리를 다 뒤져보면서
이 항소 제약이 분명히 FDA로부터 더 이상 보완할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경미한 세 가지 이슈가 나오는 것부터가 이거는 항소 제약이 그래도 글로벌한 기업인데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FDA 승인 경력이 5번이 넘어요. 항소 제약은 HAB처럼 처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업이 이런 굉장히 단순한 실수를 한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도전도 아니고 벌써 재신청인데, 그죠? 이렇게 시간을 1년 가까이 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고의적이었다 보고 이거는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번에 해프닝을 계속 주면서 주가를 흔들고 있지만 결국에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고, 그죠?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예요. 저점 계속 뚫어주고 있고 고점 계속 뚫어주고 있어요. 중간중간 내려오면 뭐합니까? 뚫어주는데, 그죠? 뚫어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재료 뜨면은 이 추세도 강력하게 딱 뚫어주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이 추세의 박스 상단을. 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AB는 75,000원짜리 기준선을 딱 잡고 그 다음에 21선짜리 79,900원 요 정도 자리 딱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이 자리 깨지 않으면은 홀딩 하시면서 오히려 75,000원 근처까지 7만원대까지 내려오면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가족분들에게 딱딱도사의 2월달 후속주를 지금 준비해서 두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원픽으로 뽑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0%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제가 뭐라 했어요? 300% 상승 예상한다.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0% 올라갔지만 저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처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300% 올라간다고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드릴 건데 이 땡땡땡 종목과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467-8281 번호로 후속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2월달 후속주 종목 두 종목을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제 번호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달 뒤부터 텔레그램 방에 제가 공개해서 그때부터 실시간 대응 매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죠?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도와드려요. 매도를 해야 되면 매도하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 영상 댓글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입장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그죠? 친절하게 링크를 누르세요.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자, 이게 나오죠. 조인 채널 버튼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은 뭐예요?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한 분 한 분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박성호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또 정기용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윤강현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정윤원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